13화 예고를 보면 보령에서 지내고 있는 노규민의 모습이 드디어 나오는 것 같죠. 보령에 있는 할머니가 준서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죽은 최경태의 가족일 것 같습니다. 최경태의 죽음의 진실을 숨겼던 준서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미안한 마음에 보령금 수령인으로 지정한 거죠. 그런데 노규민은 왜 그곳에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어떻게 준서와 연락하고 지냈고 또 정상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20년 전 우리가 아는 그의 마지막 행적은 재경과 준서가 싸우는 걸 목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원종수의 명찰이 쥐어져 있었죠. 다친 손에 감은 붕대는 친구를 지키지 못한 분한 마음의 벽치기라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날 이후 노규민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규민은 그날 준서가 찾아온 것도 봤을 겁니다. 그렇게 준서가 진실을 말해 경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또 비겁하게 숨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최경태의 죽음 모든 걸 목격했음에도 누구에게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파악되는 노규민의 성격은 상당한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증언과 명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숨어서 그저 준서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와 그저 사고였다고 마무리 지었던 그날 노규민은 박준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준서를 만났겠죠. 그리고 아마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을 겁니다. 자신이 본 것, 하지만 비겁하게 숨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준서와 규민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친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서는 졸업 후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윤호를 하청업체에 소개했고 상의를 금영제약에 취직시켜줄 정도로 친구들을 많이 챙겼죠. 그런 그는 아마 노규민도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최경태의 할머니도 알게 됐겠죠. 준서와 규민이 친구로 지냈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준서가 또 새로운 친구에게 신경 쓰는 걸 정상이가 그냥 지켜봤을까요? 준서를 뺏겼다며 질투에 눈이 멀어 재경을 마약에 중독시킨 소시오패스가? 상인은 겉으로는 준서와 함께 규민과 친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소심한 모습을 보이다가 노규민과 단둘이 됐을 때는 특유의 자신감과 폭력성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전에 이야기한 소시오패스의 특징입니다. 12화를 보시면 웃다가 화내다가 울면서 재경에게 읍소하죠. 뭐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건 감정 기복이 아니라 감정의 컨트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때 필요한 감정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빌어야 할 때는 얼마든지 울 수 있고 화를 내고 겁을 줘야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시오패스들은 그 기능을 특화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정상이가 보기에 노규민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노규민은 상의가 얼마나 케밥인지도 모르고 최경태의 죽음으로 인해 잔뜩 주눅 들어있는 상태였을 테니까요. 정상이는 원종수 박태진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노규민에게 풀며 지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준서가 모르게. 친구의 죽음도 침묵했던 겁쟁이 규민이 그걸 준서에게 말할 수 있었을 리 없죠. 그렇게 준서 모르게 상하 관계, 상의와 하의쯤 되려나요? 깔깔깔. 어쨌든 이 관계는 20년간 지속이 됐고 택시기사로 일하는 규민을 정상이가 꼬붕처럼 부려먹었을 것 같습니다. 커넥션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정상이의 정보력이 뛰어난 모습이 보이죠.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마약도 만들고 닥터 일도 해야 하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습득했을까요? 1533 닥터의 문자와 쪽지는 재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수를 닥터로 의심했었죠. 저는 그 정보력의 출처가 바로 상의의 부하, 하의, 아니 노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준서 몰래 꼬붕처럼 부리고 있었던 거죠. 2화에 나왔던 통화 내역에 노규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준서가 노규민과 통화한 건 오전 9시 46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밤 10시쯤에 준서를 태우고 공사 현장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의가 시켰겠죠. 준서가 이따 공사장으로 갈 건데 운전하기에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네가 와서 택시로 태워가라고. 그리고 그날 준서가 죽었고 폭주하기 시작한 상의는 노규민을 더 악착같이 부려먹었을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그만두게 하고 장재경, 박태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시켰겠죠. 그러다 노규민을 이명국 시체 옮기는데도 일꾼으로 데려다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소심한 노규민은 시체를 옮기는 일에 벌벌 떨었을 것이고 상인은 노규민을 더 이상 써먹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USB를 줘서 보령에 내려가 있으라고 한 거죠. 그럼 그 USB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준서가 생전에 확보했던 방앗간 CCTV 영상이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오치현이 이명국 살해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들어있죠. 사건의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오치현을 구속 수사해 박태진, 원종수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SB를 전달하는 걸로 노규민의 역할도 끝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노규민이 박준서, 정상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날 왜 준서를 태워줬는지, 그 후 왜 보령에 내려갔는지 그의 행보를 예상해봤습니다. 상희가 미쳤는데 하희는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 조, 뜻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